안녕하세요, 오라클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좋았던 추억을 뒤로하고 이별을 결심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심을 보이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사람들은 좋다고 환장할 때는 언제고 이별까지 결심할 정도로 상대가 싫어질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그건 큰 이유 없이 그냥 괜히 싫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뚜렷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싫어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싫어지게 되는 원인이 뚜렷한데요. 사람들마다 사고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원인이 있어서 그걸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먼저 가장 일반적인 원인만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남자든 여자든 비슷하지만 남자 입장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남자들이 이별을 생각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고방식이 안 맞아 너무 안 맞을 때 이별을 생각하게 되죠. 사고방식의 차이가 크면은 자연스럽게 가치관에도 차이가 생기는데요. 이런 상태에선 대화 좀 길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 반대 의견이 많아져서 결국에는 다툼으로 이어질 때가 많아집니다. 아무리 보통 때 사이가 좋아도 매번 비슷한 문제로 서로 잘났다고 싸우게 되고, 이게 지속되면은 슬슬 지치게 되는 거죠. 흔히 하는 말이 상대 생각을 존중하라고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건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통하면은 아무리 이쁘고 잠자리가 좋아도 사람 자체가 점점 싫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자의 과도한 집착 때문에 사단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분들 중에는 남자가 자기를 꼼짝없이 단속으로 해도 그걸 남자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의 과도한 관심은 속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집착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과도한 소유욕이라고 느끼면서 자기를 통제하려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불쾌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은 대부분의 남자는 이별을 슬슬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부담감이 증폭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전화만 하면은 아주 우울한 목소리로 불쌍한 척을 한다든지, 남자와 모든 일상을 공유해야 된다는 식의 압박감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늘 어두운 분위기로 축 처져 있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는 경우인데요. 여성분들이 생각할 땐 참 못됐다, 여자가 힘들어하면은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토닥여줘야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기본 성격이 매사 비관적이고 소심하다면은 자기도 모르게 남자한테 어두운 에너지를 자꾸 발산하게 되고, 그걸 옆에서 계속 맞춰줘야 한다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여자 때문에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될 때도 당연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문제가 많아지죠. 그건 지나친 간섭인데요. 한마디로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라는 식으로 모든 걸 자기 기준으로 남자를 자기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이 남자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불쾌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이별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잠자리가 너무 안 맞을 때죠. 한마디로 속궁합이 너무 안 맞거나 성관계를 자꾸 거부할 때 여성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별의 명분이 되기 쉬워집니다. 또 여자가 은근히 자신을 무시하거나 높게 인정해주지 않을 때도 슬슬 불만이 생기는데요. 여성들 입장에서는 무시당할 짓을 하니까 무시당하는 거고, 인정해줄 게 없으니까 인정해줄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지원해서 하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텐데요. 솔직히 어떤 사람이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좋은 점만 부각시키면은 얼마든지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게 많아집니다. 자꾸 단점만 부각시켜 보니까 저절로 무시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원래 자기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같은 편으로,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을 적으로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적과의 동침도 아니고 굳이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는 여자와 계속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자의 외모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못나
못나 보이면은 그만큼의 여자의 가치가 낮아지고 결국은 딴 눈을 팔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실제 여자가 자기 관리를 게을리해서 옷도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외모도 전같이 잘 꾸미질 않아서 남자가 볼 때 점점 못나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여자에 대한 실망감이나 피로감 때문에 전 같은 느낌을 못 받는, 한마디로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못나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건데, 대부분은 실제 외모의 직접적인 변화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진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은 아무리 살이 찌고 얼굴에 여드름꽃이 펴도 여자에 대한 소중함은 전혀 변화가 없겠지만, 그 정도까지 진도가 안 나간 상태에서는 철없는 애들처럼 약간의 외모의 변화에도 사람이 싫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이별을 생각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여자의 필요성과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점점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게 되고, 그 부정적인 부분들이 지금까지 느껴왔던 정감을 압도해 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이별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별을 고민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5가지 이별의 징조를 자기도 모르게 보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벌써 눈빛부터 달라지죠.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 사람의 감정을 가장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속이려면 속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그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순간순간 상대한테 눈빛을 들키게 되는데요. 보통 여자가 싫어지면은 눈빛 자체에 생기가 없어집니다. 동태눈 비슷하게 되는 건데 뭔가 공허한 눈빛이 되는 거죠. 사람이 뭔가 호기심이 생기면은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생기가 돌잖아요. 그런데 무관심해지면은 멍 때리는 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서로 눈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것도 공통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랑 눈이 마주치면은 자꾸 먼 산을 보거나 천장을 쳐다보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갑자기 말을 걸거나 뭔가 요구할 때 순간적으로 짜증이 묻어나는 눈빛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빛 자체의 평균값이 부드러움이 아니고 뭔가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눈빛이 지속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애정 표현이나 스킨십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스킨십이나 애정 표현이 없어지는 것은 남자 마음이 식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남자 중에는 이런 상태에서도 잠자리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좀 슬픈 얘기지만 배출 욕구만 충족하려는 아주 이기적인 행위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잠자리를 하더라도 여자를 위해서 해주는 그런 행위들은 다 빼먹고 자기만 만족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일상에서는 여자 몸을 일부러 만지는 일이 없죠. 물론 원래부터 스킨십을 잘 안 하는 남자라면은 변화의 징조라고 볼 수 없지만은, 전에는 손도 잘 잡고 여자 몸도 잘 만졌던 남자인데 어느 순간부터 스킨십이 없어졌다면은 좀 생각해 볼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여자가 자기를 슬쩍만 만져도 귀찮아하죠. 세 번째는 말이 적어지고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원래 말수가 적고 좀 퉁명스러운 남자라면은 별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은 정같지 않게 말수도 적어지고 여자한테 무관심해진다면은 여성분들 느낌처럼 좀 나쁜 징조일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약간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한테 말 못할 고민이 생겼거나 신체 기능이 급속하게 저하가 돼서 컨디션이 많이 떨어진 시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이 아니라면 이것도 거의 확실한 신경 변화의 징조로 봐야 되겠죠. 보통 말이 없어지고 무관심하다는 건 여자한테 흥미를 잃은 것이고, 대화 자체에 부담을 갖고 있다는 건 여자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감정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시면 맞습니다. 네 번째는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죠. 만나고 있는 동안에도 피곤하다, 쉬고 싶다를 남발하고 연신 하품을 해댑니다. 물론 이런 경우 진짜 피곤해서 그런 경우도 많겠지만은, 남자의 눈빛이나 행동들이 약간 정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상황에서 자꾸 피곤하다거나 쉬고 싶다는 말을 계속 한다면은 이것도 위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자를 좋아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짜 피곤하다면 오히려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여자 품에서 포근하게 쉬고 싶은 게 본능이니까요. 아무튼 만나기만 하면은 무기력해 보이고 피곤하단 말을 자주 하거나, 또 약속한 날에 몸이 별로 안 좋으니까 다음에 만나자라는 식의 그런 태도를 보이면은
둘 관계가 안 좋은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연락이나 약속 횟수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연락이나 약속 횟수가 점점 적어진다는 것은 남자가 여자에 대한 시간 투자 가치를 낮게 보고 있다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도 남자가 미친 듯이 바쁜 시기이거나 원래 들쑥날쑥했던 그런 남자라면은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남자 마음이 달라져도 당연히 보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떤 게 진실인지 알기가 힘들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있는데요. 그건 보통 남자가 진짜 정신없이 바쁜 시기여서 여자랑 연락이나 약속 횟수를 줄여야 될 때는 여자한테 진심이 충분히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미안해야 하겠죠. 그런데 신경 변화가 생겨서 그렇게 될 때는 여자한테 미안함을 크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면 대충 남자의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겠죠. 만약 지금까지 말씀드린 태도를 남자가 계속 보일 때 요즘 당신 좀 이상하네 라고 따지는 듯이 묻기보다는 혹시 나한테 실망한 거 있어? 라는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있지 아니면은 몰라서 물어 라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는 경우가 있을 거고 없어 라고 단답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 아니 나 전혀 그런 거 없는데 이런 식의 답변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제일 위험한 반응은 아시겠지만은 단답형으로 아주 차갑게 없다고 말하는 경우일 겁니다. 이건 거의 이별을 결심한 상태이거나 이별을 심각하게 생각 중인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만약 이런 상태라면은 여성이 자기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씩 꺼내 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 아니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짝 귀찮을 정도로 들이붙어야 되죠.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남자가 끝내는 말문을 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절대 변명 같은 거 먼저 하지 마시고 무조건 미안해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다가 억울한 점이나 변명할 부분은 남자가 좀 누그러졌을 때 그때부터 살짝씩 어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원만한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따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음지가 양지됩니다. 사랑이 힘들어지면 라건을 불러요. 사랑이 아픔을 줘도 라건을 불러요. 사랑이 떠날 때도 라건을 불러요. 더 큰 사랑이 찾아올 수 있도록